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증시, 코로나, 선거 요 정도 범위에서 완전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 중국 금융 쪽에서 역대급으로 큰일이 있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소식으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소식을 소개할 건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나온 지 일주일도 더 된 뉴스 내용이라 일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소식을 접하셔서 알고 계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역대급 굉장히 큰 소식을 실상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 선거 이슈에 코로나 문제, 증시 급락 급등 같은 그런 소식들만 전해지다 보니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은 묻히면서 조용히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증시나 선거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헤드라인에서는 못 본 것 같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있던데 근데 무슨 말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무슨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한번 풀어주시죠. 네.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중국의 증권회사랑 자산운용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원래 개방하기 전에는 월가 같은 글로벌 외국 자본들은 중국에서 100% 지분을 가진 자신들의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들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중국 내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금융회사하고 합작회사를 맺어서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야 자산운용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아, 이게 중국의 베이징 현대 같은 그런 식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일종의 투자금을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동업하고 비슷한 형태라 글로벌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합작회사를 뺏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까 해외 금융기업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도 있는 구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겠죠. 네. 실컷 영업 기반 만들어서 키워놓으면 뺏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섣불리 투자하기도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기존의 해외 자금들이 진입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자산운용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됐으니까 해외 금융기업들이 100% 자기 회사인 증권사하고 자산운용 회사들을 완벽하게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규제야 있겠지만 돈만 있으면 중국에다가 100% 자기 거인 증권사하고 자산운용 회사들을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투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아직까지 중국 자체의 규제야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중국에서 100% 자기 지분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판이 깔린 거네요. 네, 그거죠. 이제 월가의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이런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중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금융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대략 5경 1000조 원 이상의 워낙 규모가 큰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평가도 있어서 월가의 대규모 금융사들이 벌써부터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경이요? 네.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저도 세봐야 아는데 대충 전체 손가락에 발가락 정도는 다 합쳐야 5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금융기업이 벌써부터 자산운용 회사를 설립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만 해도 9천조 원이 넘는 기업이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도 알려진 바로는 이 기업이 중국에서는 최초로 지분 100%를 가지는 자산운용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지분 100%를 가진 자신들의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번 개방이 이렇게 해외 금융사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고 사실은 중국 역시도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릴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때까지 지고 있었던 거 풀었는데 자기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네. 중국도 사실 이번에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금융시장이 규모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겠지만 반대로 제도나 규제 같은 경우는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서 그동안 실질적인 금융 실적이나 성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금융 쪽에서?
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고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어차피 글로벌한 월가의 해외 자본들이 중국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 역시도 이번에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자국의 금융시장을 더 큰 규모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중국의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이 전 세계 시장의 평균 성장보다는 더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인 3년 후에는 중국의 자산운용시장이 대략 30조 달러까지는 성장이 가능해서 중국의 자본시장 규모를 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화투판에 판돈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동안 점당 100원으로 치다가 500원, 1000원으로 띄우는 느낌? 네. 이게 지금 당장 판돈을 올린다기보다는 판돈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배경이나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뭐 때문에 금융시장을 이렇게 갑자기 개방한 겁니까? 네. 사실 중국의 금융시장이 그동안 제도나 규제 때문에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기나 자본시장 침체 우려도 많이 부각된 상황이라 어차피 할 개방을 조금 앞당겨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개방이 규제나 제도, 외환시장까지 다 개방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점차 개방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 개방은 앞에서 말한 외환시장이나 규제 같은 제도 개방이 일어나기 전에 일종의 자산운용 부분이 시발점 차원에서 먼저 개방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더 개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럼 이번 일을 이유로 해서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의 이런 금융시장 개방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향후에 버블 장세가 한 번은 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금융개방 사건이 그 계기가 돼서 중국 증시가 버블장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버블이 지금 당장 생긴다는 말은 아니라 버블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현재 우리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전례 없이 한 차례 크게 휘청인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위기 자체도 결국 기간이 문제일 뿐이지 안정화돼서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사태도 지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자리를 잡았을 땐 중국 시장이 우선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인데요. 이 말은 해외의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의 금융시장 쪽으로 우선적으로 몰리면서 중국의 증시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됐을 땐 주변 증시인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는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아마도 이번에 실시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실제로 중국의 자본시장한테 제일 좋게 작용하게 될 건 사실이지만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작용해서 그 효과를 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길게 봤을 때죠. 네, 중기나 단기적인 관점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한 차례 이렇게 해서 버블이 시원하게 형성된 이후에는 진정한 의미의 증시 조정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원래 일반적인 대세 하락은 한 차례 버블이 형성된 이후에 오기 마련이니까 어찌 보면 이번 금융시장 개방이 그 계기가 돼서 중국 증시의 버블 장세를 만드는 배경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의 상황에서 대세 하락을 대비하기보다는 향후에 버블이 와서 모두가 시장이 도취된 상태에서 환호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가 오히려 대세 하락을 준비할 때라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이랑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가미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덩어리 큰 뉴스가 왜 이슈가 안 됐을까요? 어차피 이런 뉴스는 올려봐야 재미도 없고 잘 안 보니까 그렇겠죠. 맞네요. 의미 없는 질문이네요. 아무튼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보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제가 눈을 부릅뜨고 귀 열고 있어도 한쪽 이슈에 이렇게 매몰돼 버리면 큰 사건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전에서 우동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기차 떠나가는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제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한 시간이었습니다.